저희 리빙헬 치과병원에서 2016년 대한치아학회지에 현미경을 이용한 구치부의 의도적 자가치아 이식술의 증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성공률이 86%였습니다. 또 이 시술을 받은 분들은 자연 치아를 쓴다는 점에 매우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원한다고 모든 환자분께 이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주의해야 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도적 치아 재식술을 할 수 있는 경우, 아니 해야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신경관이 근접한 경우에는 치근단 절제 수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진처럼 신경관의 치아가 근접된 경우, 만일에 뿌리 끝을 삭제한다고 하면 신경에 삭제하는 드릴이 직접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삭제할 때 나온 찌꺼기가 신경관을 통해서 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 그림처럼 신경관에서 떨어져 있어도 그곳에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긴다면 치근단을 자르는 방법은 CT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내비게이션에서 자른다 할지라도 밑에 있는 병소를 긁어내는 과정에서 동일한 확산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은 치근단 절제술보다는 의도적 치아 재식술이 더 좋은 술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턱의 경우에는 주로 하치조 신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턱인 경우에는 해부학적 구조가 똑같이 있습니다. 신경은 아니지만 코 옆에 광대뼈 속에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이곳에 염증이 생기면 축농증 상악동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과 같이 뿌리가 상악동에 근접하고 그 속에 얇은 뼈가 하나 있다면 치근단 절제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악동이 찢어지게 됩니다. 관통되게 됩니다. 그 안으로 삭제한 찌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축농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반면으로 커다란 물혹이 생겼다면 그 역시 수술로 인해서 상악동 점막에 천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의도적 치아 재식술이 더 좋은 적응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잇몸 질환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치아에 뼈가 아주 조금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만일에 뿌리 끝에 염증이 있어서 치근단 절제 수술을 한다 그러면 그 구멍을 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삭제돼서 없어지니까 입 안에 뼈가 있었던 부위로부터 삭제한 부위까지 사이 남는 뼈가 얇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먼저 잇몸에 있는 염증을 완전히 해결한 후에 치아를 뽑아서 몸 바깥에서 치근단 절제술 역충전을 시행한 다음에 그 자리에 재식립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사례에 비교해서 세 번째 사례는 성공률이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동의하에 시술해서 좋은 결과를 가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이해하신 환자에게는 저희들이 동일한 수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의도적 치아 재식술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선 보이지 않았지만 치아가 파절되어서 긴 선이 수직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또 균열선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술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절된 경우는 중단이고요. 균열인 경우에는 이제 후자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것을 술전에 확인할 수 없을까요? 수직으로 된 이 금들은 커다란 공간이 벌어진 게 아니라서 초기 엑스레이는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에 시술 도중에 이 얘기를 한다면 환자분은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술 동의를 얻을 때 꼭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는 임상적으로 환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일반도 찍고요. CT를 찍어서 보다 정밀하게 그 부위를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술 중에도 육안으로 봤을 때 놓칠 수 있는 균열을 미세 현미경을 이용하면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균열선이 완전히 나간 선이 아니라면 그 부위를 적절한 치료를 합니다. 저희 치과에도 좋은 접착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부위를 강화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높은 성공률로 그 치아를 수명을 연장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수술 방법의 적응증 그리고 중단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수술은 전신질환의 정도가 심할 때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 어제 환자분이 오셨다고 해요. 제 환자는 아니고 다른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선생님 환자인데 환자분이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신고 여러 차례 실패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병원에 그 원장님이 보내주셔서 저희 선생님이 보고 얘기를 한 다음에 수술 가능합니다. 대신 아프고 힘든 건 환자분이 저희와 함께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혈액검사 결과가 어제 나온 거예요. 근데 혈액검사 결과에 그 환자는 당뇨 수치도 높았고 간의 기능도 무지 나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임플란트의 실패는 전신 질환의 영향으로 임플란트가 실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는 처음에 뵙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술이 예약돼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수술을 취소해야 합니다. 먼저 내과에 가서 전신 질환을 컨트롤 하셔야 되죠. 그게 되고 나면 그때 수술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의도적 제식술 경우에도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의도적 치아 제식술을 하는 경우에도 전신의 건강 상태를 혈액검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수술이 시행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수술을 하고 나면 온몸에 어디든지 동일하게 붓겠죠. 근데 치아 밑에 수술했습니다. 뽑아서 넣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가 부었습니다. 치아는 원래 높이보다 약간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높이를 낮추는 교합 조정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치아 재식술을 하는 환자들은 모든 치아가 이미 신경치료가 되어져 있는 치아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 금리나 또는 지르코니아 같은 크라운이 덮여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높이를 맞추느라고 삭제합니다. 사실 그 환자에게 어느 정도 두께의 이가 크라운으로 되어 있는지 저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공이 되면, 구멍이 나게 되면 보초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교합 조절을 보초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차는 전체가 붙지 않고 흔들립니다. 치근막에 재생이 되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실패로 가기 때문에 8주 동안 이 높이의 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세균 감염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관찰이 시술 후에는 꼭 필요하다. 내가 바쁘다고 생각했을 때 이 시술은 만일에 하지 않은 교합 조정이 있다면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 외상이나 또는 수술 후에 창상이 생기게 되면 이 부위는 치유되면서 아물게 되는 겁니다.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치아 재식술의 경우에는 치근막은 연조직입니다. 또 밖에 잇몸이 있습니다. 연조직입니다. 얘도 아물어야 되겠죠. 근데 속에 있는 뼈는 경조직이에요. 저희가 보통 뼈의 치유와 살의 치유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머리를 한번 치아라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기 뼈가 있어요. 근데 잇몸이 자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속도하고 뼈가 나와서 치근막에 붙는 속도하고 어느 게 빠르냐면 살이 자라 들어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밑에 큰 병소가 생겼을 때는 의도적 치아 재식술을 할 때도 뼈 이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 이유가 연조직이 빨리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채워준 겁니다. 지금도 밑에가 건강한 경우 살의 자라는 속도와 뼈가 재생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리빙헬 치과병원에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살이 어느 정도까지 자란 것은 허용하고 그 외의 부위는 덜 자라도록 뼈가 더 잘 자랄수록 하는 조직 재생요법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도적 치아 제식술로 자연 치아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은 마지막 노력입니다. 만일에 성공한다면 10년 이상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임플란트에 비교한다면 비용이 아주 경제적입니다. 부담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된 분들은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실패하는 분들은 저에 대한 원망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저희 병원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했기 때문에 다음 시술인 임플란트 시술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수술이 성공하려면 치과 의사의 수술에 대한 경험과 숙련도, 또 수술 전, 후에 사용하는 정밀한 검사의 시행, 그리고 수술 후 환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꼭 필요한 시술입니다. 이젠 끝났다, 끝이다, 마지막이다 생각했던 치아를 이런 치료 방법으로 수명을 연장한다면 의사인 저희들과 환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기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치료를 계획할 때 오늘 이 영상에서 보신 이 글을 잘 머릿속에 뒀다가 내 치아를 뽑기 전에 치아 제식술, 마음을 먹고 뺀다 해서 의도적 치아 제식술입니다. 이 가능성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 가능성을 결과로 누리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리빙헬 치과병원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